169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용도 지역부터. 국계법은 국토 전체를 먼저 계획으로 규제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시군 계획. 이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관리계획은 방향을 제시하는 추상적인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해서 이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체화한다라고 했으니까 구체화되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이나 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 구역,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러한 것들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는 내용.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계획으로 규제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1년의 개발행위들을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허가 받고야 된다는 거. 그래서 크게는 계획이랑 이용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오늘 용도 지역은 페이지는 169페이지. 용도 지역인데, 이 용도 지역은 용도라는 말이랑 지역이란 말이 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대상은 특광시군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즉 관할에 있는 토지에다가 지정을 하는데, 이 지역은 지역, 지구보다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죠. 그 다음에 용도라는 건 쓰임인데, 이 용도 지역이라는 건 관할 토지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분류를 해서 쓰기 위해서, 생활권 중심으로 나눠 쓰기 위해서 이 용도 지역을 지정하죠.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생활권만 지정이 돼야 되니까 용도 지역은 결론적으로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는 거.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용도 지역을 분류를 해보면 일단 크게는 네 가지 용도로 분류를 하죠. 그 네 가지 용도가 뭐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금까지도 이걸 안 외웠다면 시험을 거의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용도지역은 제가 따로 쓰지 않습니다. 이런 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이걸 다시 9개의 지역으로 세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도시지역을 세분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법에서의 9가지.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대통령령에 가면 최종적으로 21개로 세분을 합니다. 해서 주거지역은 일단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 녹지, 보전, 생산, 자연 녹지. 이렇게 하면은 총 21개의 용도지역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념들은 아직도 좀 가물가물하다면은 꼭 좀 보고 가십시오. 이런 거. 책에 핵심적인 단어들만 쭉 써놨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난 안 되겠다 하면은 기본서 펴셔가지고 정확한 문장을 한번 확인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뭐 용도 지역의 개념이 나왔는데 그런 걸 틀리면은 진짜 떨어집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용도 지역, 뭐 제1종 주거 지역,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은 뭐 하는 지역이다. 중심 상업 지역은 뭐 하는 지역이다. 이런 거 나왔는데 그걸 틀려버리면은 맞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하면은 기본서로 꼭 좀 확인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 중국, 이게 왜 벌써 나와? 저 뒤에 있나 본데. 제 노트에는 바로 뒤에 그게 있죠. 지정 절차가 있죠. 이 책은 순서가 너무 책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규제를 하기 위해서 지정하죠. 그래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규제를 합니다. 이걸 행위 제한이라고 부르죠. 용도 지역이 지정됐을 때 따라붙는 행위 제한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건축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이렇게 세 가지 행위 제한이 나오죠. 그래서 건축 제한,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원칙 어디서 정하죠? 대통령령. 예? 아유, 대답해 주시는 게 어딥니까? 말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칙은 대통령령. 해서, 자,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이라는 게 뭐 이런 거였습니다. 표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뭐 1번 해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해가지고 이쪽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 그리고 이쪽에는 조례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 표가 총 21개가 있는 겁니다. 용도 지역이 21개니까. 그래서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 없는 건물, 이런 것들을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다만 대통령령으로 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개별 법에서 하는 게.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건축 제한, 지정된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원칙은 거기 대통령령이라고 되죠. 대통령령. 근데 그 밑에 지정된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게 또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같이 써놔가지고, 네, 이 용도 지구는 행위 제한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1페이지 보면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뭐 건물 지을 때 건축 제한을 받게 지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에 맞게 바꾸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최근 실시된 뭐 사항이 이렇게 되는데, 자, 주택을 절대 못 짓는 데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이랑 전용공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랑 전용공업지역.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일반 공업지역만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이랑 전용공업지역에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 보전녹지랑 보전관리, 뭐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일단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 아파트.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이랑 전용공업지역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에는 밑줄. 요건 좀 따로 기억하십시오.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원칙적으로 4층 이하의 건물만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5층 이상인 건축물,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이니까 요거는 녹간농자에서는 일단 지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일자 들어가는 거 안 됩니다. 일종 전용이랑 일종 일반 이런 것들. 그래서 일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일반 공업지역만 하나 기억하시면은 나머지는 뭐 거의 다 알고 있는 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거니까. 유통상업지역이랑 전용공업지역은 아예 지정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원칙적으로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면은 일종근생, 요거는 모든 용도지에 허용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그러니까
그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니까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시설 같은 거. 그러니까 모든 용도지역에 허용하고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서만 허용합니다. 위락시설은 그런 것들. 그래서 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아파트 설치 금지 요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3번에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 중 개별법을 적용하는 경우라고 해서, 자, 보면은 행위 제한을 원칙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하지 않고 개별 법률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농공단지. 농공단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여기서 합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의 법률. 그 다음에 농림지역 중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요 앞에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 뒤에 무슨 법에서 행위 제한을 하는지는 몇 번 읽어보면 그건 어렵지 않은데 앞에 거 이걸 바꿀 거니까. 그래서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의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산지관리법은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 이런 것들은 몇 번 읽어만 보면은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앞에 걸 바꿔버리는 거죠. 농림지역에 지정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바꿔버리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농림지역에 지정된 게 3개, 그 밑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되는 게 5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렇게 이 5가지도 각각 개별 법률에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그러니까 이런 법률 명칭들은 몇 번 읽어만 보시고 앞에 어디에 지정되는 건지, 농림지역에 지정되는 건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되는 건지 그거를 좀 구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뭐 여기 써놓을 필요가 없는데,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지정에 등에 여기 나오는구나. 여기 행위제한이고 건폐율 용적률도 저 표의 단어가 그렇구나. 그래서 그 170페이지에 보면은 표가 나오죠. 거기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가 나오죠. 자, 일단은 건폐율이라는 건 대지 면적 분의 뭐죠? 건축 면적.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그 다음에 용적률은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 이 연면적이라는 게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죠. 근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4가지가 있죠. 지하층, 부설주차장, 피난공간, 대피공간 해서 피난공간이라는 건 초고층 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에서의 피난 안전구역, 그 다음에 대피공간이라는 건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이런 것들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건폐율이랑 용적률인데, 자, 건폐율은 어떻게 배웠죠? 5, 6, 5, 7에 9, 8, 8, 7. 5, 6, 5, 7에 9, 8, 8, 7 이렇게. 전용 1종, 2종이 50이죠. 그 다음에 일반 1종, 2종이 60. 3종 일반은 50. 3종 일반은 오히려 5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70. 여기까지가 주거지역. 그래서 5, 6, 5, 7.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순서대로 90, 80, 80, 70. 중심, 일반, 유통 우리 책에도 그대로 순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셋 다 70. 녹지지역은 20. 계획관리는 40. 나머지는 20. 이렇게. 이게 건폐율 최대한도. 그래서 건폐율은 그래도 뭐 쉽죠. 5, 6, 5, 7에 9, 8, 8, 7. 7, 7, 7, 2, 2, 2. 계획관리는 40. 나머지는 20. 그 다음에 용적률. 우리 최대한도만 했죠. 최대한도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얼마부터 시작하죠? 100. 얼마씩 더합니까? 50. 그래서 100, 150, 200, 250, 300 하면 이게 3종 일반.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500.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은 1500부터 얼마씩 빼죠? 1500, 1300, 1100, 900.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이 300부터 50씩 더하죠? 300, 350, 400. 그 다음에 녹지지역 중에 보전녹지는 80. 보전녹지가 80, 나머지는 100.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는 100. 계획관리만 100, 나머지는 80, 80. 농림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이렇게 50씩 더하고 200씩 빼고 50씩 더하고 녹지지역은 80이 하나, 100이 2개. 관리지역은 100이 하나, 80이 2개. 나머지는 80. 이렇게. 자, 최대한도를 했는데 제가 앞에 건 안 했습니다. 최소치는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이 최소치, 이 용적률은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이 최소치들이 용도 지역마다 다 달랐습니다. 뭐 다 다른 건 아니고 좀 많이 복잡해가지고 시험에 안 나오고 최대한도만 이때까지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최소치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한 2년 정도 전에 개정이 됐는데 근데 이걸 개정을 하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용도 지역별로 딱딱 끊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범위를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이 최근에 됐으니까 아직까지 뭐 시험에 기존 시험에서는 항상 최대치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 지을 때는 항상 최대치를 고려하는 거니까. 근데 최소치도 혹시 이제 이건 시험이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해서 보면은 50, 100, 150, 200 중에 하나입니다. 50, 100, 150, 200 중에.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은 50입니다. 둘 다. 전용 주거 지역은.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이 싹 다 100. 근데 준 주거 지역 200은 별표. 200은 별표. 준 주거 지역. 그리고 상업 지역까지 쭉 200. 그 다음에 공업 지역은 150.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싹 다 50. 그러니까 이게 좀 간단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복잡했었는데 상업 지역은 상업 지역들마다 다 달랐습니다. 근데 이걸 다 이제 좀 통합을 했으니까 요거는 충분히 범위가 나올 수 있으니까 보면은 전용이랑 녹관농자는 50,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100, 근데 준주거지역이 200입니다. 20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부터 해서 상업지역까지가 200,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150. 그러니까 용도지역별로 딱딱 끊기는데 준주거지역이 애매하게 좀 걸려있죠. 그럼 저라면 이거 준주거지역을 냅니다. 물론 제가 나온다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라면 만약 최소치를 낸다면 준주거지역을 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게 좀 특이하니까. 이렇게. 나머지는 용도지역별로 딱딱 나눠져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가 최대치는 배웠으니까 그 최소치는 거기 외운 거에다가 최대치 외운 거에다가 용도지역별로 앞에다가 생각만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범위가 나온다면 충분히 뭐 범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행위제한. 그래서 건축제한 원칙은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하지 않는 게 뭐 농공단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래서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 지정되는 게 3가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되는 게 5가지. 그래서 공원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외우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 한 10번 치면 7, 8번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라는 게 나오죠. 자, 이러한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N은 원칙 어떻게 지정하죠?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지정하는 건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는데 특례라는 건 이 절차의 전부 내지는 일부를 생략하니까 특례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특례는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입안에서 결정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는 특례. 이렇게 2가지 특례 해서 첫 번째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는 특례가 첫 번째는 공유수면, 매립지에서의 특례죠. 그래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어떻죠? 같으면 그 매립구역은 매립 준공인가일부터 뭘로 봐주죠?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래서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같으면 매립 준공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입안 결정 절차 없이. 다만 입안에서 결정까지만 생략하니까 고시는 생략이 안 되죠. 그래서 따로 특, 광, 시, 군이 고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립 준공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뭐 도시지역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그 다음에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르거나 내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고 있거나 이웃하고 있을 때 N은 특례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원칙대로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것까지 같아야 같은 걸로 봐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첫 번째 특례죠. 입안 결정을 생략하는 특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용도지역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말하는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용도지역까지 같아야 같은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법률 적용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라고 해서 요거는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는 특례죠. 그래서 첫 번째가 도시지역으로 보는 특례. 그래서 첫 번째는 항만구역이랑 어항구역이 어디에 연접해 있죠? 도시지역.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데 요거 농공단지는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농공단지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 가면은 산업단지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그러니까 남는 게 농공단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뭐 준산업단지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건 산업단지는 아니니까 준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그 예정구역이긴 한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은 제외한다. 이러한 지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를 뭘로 봐주죠? 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입안, 결정, 고시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요게 첫 번째 특례고, 두 번째는 관리지역 내에서의 특례죠. 그래서 시작점이 요거 관리지역이어야 합니다. 관리지역 중. 자, 출발이 항상 여기 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 중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를 뭘로 봐주죠? 농림지역. 근데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 농, 관, 보, 농자 이렇게 이런 것들. 요게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 그래서 원칙은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특례. 그 다음에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는 것으로 특례로서 첫 번째 도시지역으로 보는 특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지역 내에서의 특례. 이런 것들이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죠. 특례. 그 다음에 그 밑에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도시지역, 용도지역이 아예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디? 센데 자연환경 보전지역. 뭐 센데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세분이 안 돼 있으면 보전 녹지. 녹지지역 중에 보전 녹지.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돼 있으면 보전 관리, 지역의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 적용 배제라고 해서 도시지역에서는 두 가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첫 번째가 접도구역, 두 번째는 농지증. 다만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는 농지증을 발급받으라는 거죠. 다만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라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농지는 농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랑 마찬가지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보고 가야 되는데, 자 이런 거 도시지역으로 보는 지역들이 지정이 됩니다. 원래 여기가 농림지역이었는데 여기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이 해제가 돼버립니다. 그럼 여기 도시지역으로 가만 놔둡니까?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시킵니까? 환원돼야 되죠. 다만 사업 완료로 인한 해제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것들까지 좀 봐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용도지구가 나오죠. 용도지구 173페이지. 뭐 노트는 아마 제 수업하는 순서대로 그대로 하나씩 넘기시면 될 겁니다.
보면 용도, 지구. 마찬가지 용도란 말이랑 지역이란 말이 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페이지가 173페이지. 그래서 지구도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은 관할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죠. 근데 지역보다는 좁은 개념이니까 지구는 관할 토지의 일부에다가 지정을 하죠. 그리고 이 용도 지구는 어떻게 쓰이던가요?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 기능 증진. 즉,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용도 지구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비서나 보약 같은 거라고 해서 이 용도 지구는 결론적으로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죠. 비서 한 명 들 필요 없고 보약도 하나만 먹을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용도 지구도 역시 쓰임에 따라서 분류를 하죠. 자, 일단 법에서는 9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뭐 용도 지역까지는 못 외우면 안 되지만 용도 지구는 아직까지 못 외웠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쓰겠습니다. 요거는 못 외운 거 뭐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경관지구, 그 다음에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 다음에 보호지구, 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9가지로 세분을 하죠. 이 중에서 자 이걸 다시 또 대통령령에서 세분을 하죠.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게 뭐죠? 경, 방, 보, 취, 개, 이렇게 5가지. 이 5가지는 대통령령에서 추가적으로 세분을 합니다. 경관지구는 어떻게 세분이 되죠? 자연, 시가지, 특화경관지구. 방제지구는 똑같이 시가지, 자연, 시가지 관계없음,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자연, 시가지.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여중생,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무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이렇게 세분을 하고,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요게 용도지구의 분류. 그러니까 용도지구에서는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요거 분류되는 거 물어봅니다. 다음 중 용도지구의 종류와 그 분류로 연결이 틀린 것은 뭐 이런 게 30회 문제였죠. 이렇게. 요게 첫 번째 쉬운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요거 세분되는 용도지구들 각각의 개념들. 요거 나오면 맞춰야 됩니다. 용도지구는 행위제한이 나오면은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 요런 거 나오면 맞추고, 행위제한은 뭐 알아서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면 하는 건데, 용도지구는 행위제한이 나오면 문제는 일단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예 쉽게 나오거나 아예 어렵게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용도지구는. 그래서 보면은 뭐 9가지 시설이 거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시행령에 보면은 용도지구 세분되는 거, 그 각각의 개념들은 각자가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시험에 나왔던 게 요거 특화경관지구랑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요거 구분하는 거. 그래서 특화경관지구는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근데 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은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건물 높이의 최고 한도만 규율합니다. 최저 한도 및 최고 한도였는데 지금은 최고 한도만. 이렇게. 그다음에 뭐 방화지구는 불 안 나게 조심하면 되고, 나머지 자연취락지구 어디다 지정하는 거죠? 이걸 모르시면 집단취락지구는 어디다 지정하는 거죠? 집단취락지구는? 그럼 됐습니다. 그럼. 자,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에, 자연취락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마을을 정비하는 겁니다. 마을을. 주택들을 개조를 하고 수선을 하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들을 짓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 복합 특정해서 복합개발진흥지구라는 건 요 앞에 있는 3가지 주거, 산업유통, 관광, 휴양 중에 둘 이상을 결합해서 개발하는 곳이 복합. 특정은 이 3가지 빼고 주거, 산업유통, 관광, 휴양 외의 기능, 특정한 목적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특정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목적은 주거나 교육환경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어떻게 하죠? 제한하는 거.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복합 용도지구는 토지를 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을 어떻게 줍니까?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뭐 다 읽어버렸네. 아무튼. 그래서 나머지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방금 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이유도 행위 제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죠. 아까 용도 지역에서는 행위 제한, 규제가 총 3가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이 있었는데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용도 지구마다 어떤 건물들을 지을 수 있고 어떤 건물들을 지을 수 없고 그런 것들을 규제를 하는 게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입니다. 용도 지구 행위 제한 원칙은 어디서 하죠? 조례. 용도 지구 나오면 항상 조례를 떠올리시라고 했잖아. 조례로 지정도 하고 조례로 세분도 하고 행위 제한도 조례로. 그래서 행위 제한은 원칙 조례로 합니다.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조례로 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5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고도지구, 두 번째는 개발진흥지구, 세 번째는 복합용도지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연취락지구, 그 다음에 5번째는 집단취락지구. 요렇게 해서 복자야 집이 어디니? 하니까 고, 개, 복, 자, 집 요렇게. 그러니까 고도지구는 행위 제한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얘네들은 싹 다 대통령령에 사입니다. 대통령령에 사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들은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제 복합용도지구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조례로 하긴 하는데 그 대통령령의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빼놓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거기 나와 있습니까? 뒤에 정리가 돼 있나 혹시? 다 따로 되죠.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한다는 거. 근데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개발진흥지구이긴 한데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는 대통령령에서 하는데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곳이 3군데 있는데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제가 대답하죠.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해서 여기서는 건축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 용도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거 지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책으로. 자연취락지구는 원칙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4층 이하에. 그래서 취락지구니까 사람 사는 거랑 관련된 거 1종 근생, 2종 근생, 그 다음에 뭐 주택이라든지 창고 이런 것들을 지을 수가 있다. 운동시설, 뭐 그 다음에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등등등 이렇게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는 행위 제한을 개특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행위 제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뭐 경관지구는 됐고 가로 2번에 고도지구죠.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 거기 밑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방제지구도 도시군 계획 조례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이라고 쓰는 자리에 나 같으면 그걸 다 쓰겠다. 거기 제 노트에 혹시 다 써져 있습니까? 아, 그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별표 23에 가면은 대통령령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조례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는데 제가 노트에 써놓은 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만.
조례는 그냥 보지 마십시오. 조례는 어차피 시험에 나와도 그거는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통령령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을 수 있게끔 규정을 합니다. 해서 보면은 단독주택이랑 일종근생, 이종근생. 근데 이종근생 중에 안 되는 게 있긴 한데 단란주점,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총포 판매소 뭐 이런 것들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조업소, 그 다음에 수리점 뭐 이런 것들 안 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운동시설, 그 다음에 창고. 창고인데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지정하는 거니까 농업 관련된 창고들만,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그 다음에 동식물 관련 시설, 이게 축사, 그 다음에 도축장, 도계장 뭐 이런 것들, 버섯 재배사, 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정 국방시설,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그 다음에 방송 송시설, 발전시설 이런 것들을 대통령령에서 허용한다라는 거. 이렇게. 근데 층수가 일단 4층이야만. 4층이야만.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거기 밑줄 하면 되겠죠. 없으면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 밑줄 하시고, 어떤 건물? 그 밑에 조례가 정하는 건물.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개발진흥지구긴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 노트에는 써놨죠. 2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원래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개발진흥지구이긴 하지만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거죠. 그런 데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근데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다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뭐 이런 거는 조례로 하는 거고, 보호지구도 조례로, 복합용도지구는 제가 그 표를 보려고. 그래서 원래 이제 조례로 하는 거면 이것도 보면은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에 따른 건축물을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표가 대통령령입니다.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조례로 한다라고 하면 맞는 걸로 하는데 아마도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대통령령의 내용이. 그래서 제가 요 예외에 빼놓고 따로 보는 건데, 자, 일단은 복합용도지구라는 건 건축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당 용도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 지을 수 있다는 거.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는데 그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거 지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1번부터 6번까지는 안 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에는 준공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1번부터 3번까지는 안 돼. 근데 계획관리지역은 1번, 2번, 3번, 4번을 추가적으로 더 지을 수 있어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자, 일반 주거지역에서 장례시설이 안 된다. 그게 이제 시험 문제였고 29회 때. 나머지 보면은 이종 근생 중에 뭐 안 되는데 다 들어가는 게 단란주점, 뭐 안마시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관람장, 공장,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식물 관리시설, 장례시설 이런 것들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주거지역이니까. 주거지역에는 왠지 이런 것들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아파트는 별표. 그냥 제 느낌에 나올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거. 아파트. 그래서 그냥 한번 펴놓고 나오면 대박이죠 뭐. 그 다음에 이종 근생 중에 뭐 단란주점, 안마시설 이런 거 안 되고, 노유시설 안 되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이종 근생 중에 뭐 이종 근생이 되긴 되는데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뭐 이런 것들. 근데 가로 안에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랑 그 다음에 유언시설, 관련업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좀 나오기 힘들겠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안 되는 거, 일반 공업지역에서 안 되는 거, 복합용도지구 지정됐을 때 그거는 좀 봐두고 가십시오. 이렇게 장례시설이 안 된다라는 건 시험에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뭐 팁해서 예외 4가지는 암기, 나머지는 조례로 기억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4가지를 이렇게 암기해가지고는 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개발진흥지구 안에 있는 그 내용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도 다음 중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지 뭐 대통령령에서 한다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도 전에 29회 시험 때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장례식장을 허용할 수 있다. 장례시설을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령에 제가 예외에 빼놓은 것들은 꼭 대통령령의 내용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6번 그 다음에 5번에 용도지구 조례의 세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조례로 추가적으로 더 세분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경관지구, 중요실무보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조례로 세분 가능한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중요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세 가지 밑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또 안 나와있네. 용도지구는 여기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조례로 신설하는 게 가능합니다. 조례로 신설. 근데 이 조례로 신설하는 건 쉽게 하면 안 되죠. 법이랑 대통령령에는 없는 새로운 규제를 지자체가 그냥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은 엄격하게라고 했었죠. 엄격하게. 그래서 첫 번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로,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하지 아니할 것. 이게 조례로 신설하기 위한 요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방제지구를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연안침식 관리구역이나 풍수해, 산사태 등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가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요 두 군데는 방제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방제지구로 지정하는 관리계획의 내용 안에는 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죠?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요건도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복합용도지구는 아까 일단 봤던 게 세 군데다 지정하죠?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뭐만 완화해 주는 거죠?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중에 뭐만? 건축제한만.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버리면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가 되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가만 놔두고 건축제한만 완화를 해줍니다. 건축제한만. 근데 이 복합용도지구라는 건 건축제한을 완화해 주는데 너무 많이 지정하면은 여기가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해당 용도지역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3분의 1 이내에서만.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요건, 이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언젠간 나옵니다. 언젠간. 조만간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좀 지정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요약서를 너무 이게 막 많이 요약해놨는데 이렇게까지 막 다 제껴버리면 공부할 게 없는데. 그래서 뭐 어디 가니까 저는 이제 1, 2월 달에 수업을 많이 빼고 먹고 합니다. 수업 내용을. 그러니까 뭐 재수생 분이었던 것 같더라고. 재수생 분이었는데 어디 게시판에 글을 써놨는데 얘는 너무 많이 빼먹고 해서 안 된다고.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책 군데군데 다 내 노트보다 내용이 없구만. 그러니까 계속 듣고 있으면 되는데. 아무튼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언급드린 것들은 다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방제지구의 의무적 지정이나 이런 것들도 시험에 출제가 됐던 부분들이고, 그래도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은 보고 가야 되니까 뭐 꽈락만 면하죠. 그런 거면 이것만 봐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언급드리는 것까지는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도구역. 페이지가 178페이지. 용도구역도 역시 용도란 말이랑 구역이란 말이 결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구역은 마찬가지로 지역보다 좁은 개념이니까 관할, 토지의 일부에다가 지정하죠. 그 다음에 이 용도구역의 용도는 각각의 용도구역들마다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에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용도구역의 종류랑 각각의 지정 목적, 왜 지정하는지 해서 종류를 보면은 첫 번째가 개발, 개발, 제한구역.
며칠 잠을 안 자서 지금 이거 한 마리 안 주면 쓰러질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산자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입지규제최소구역까지.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좀 이따 따로 하도록 하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첫 번째, 도시의 무질서한 뭘 방지하죠?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독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의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뭘 방지하죠? 시가화 방지. 그 다음에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그 다음 이러한 용도구역 어떻게 지정하죠?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지정하는 사람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하는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누가 지정하죠? 국장. 그래서 국장이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결정하는 경우가 첫 번째가 뭐였죠? 국장이 입안한 거. 국가계획과 관련된 관리계획은 국장이 입안을 하고 그래서 국장이 결정을 하고 정확하게 아셔야죠. 정확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국장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은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원칙은 누가 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지정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하죠? 이렇게 일치된 답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시험에 절대 안 나오죠. 글쎄요. 해양수산장. 그래서 각각의 지정 목적이랑 지정권자. 그 다음에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도 규제하려고, 행위 제한하려고 하는데 용도구역은 행위 제한을 각각 개별 법률에서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특법, 도시자연보호구역은 도시공업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하면 끝인데 요거 시가화 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국계법에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시가화 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나오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도시, 군 계획사업이랑 비도시군 계획사업. 뭐 이런 것들은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는 출제가 됩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도시군 계획사업이든 비도시군 계획사업이든 원칙은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생략되는 거죠. 원칙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안 되는데 도시군 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첫 번째 국방상, 공익상,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고 세 번째 국장이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가받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그냥. 이러한 사업만 할 수 있다. 이런 사업만. 이 사업만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업만. 근데 비도시군 계획사업은 원칙은 안 되지만 일부 행위에 한해서 뭐 받고? 허가받고. 그래서 일단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는 신고하고 하는 행위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 뭐뭐뭐 하려고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뭔지 몰라도 그건 틀린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사업은 이 요건이 갖춰진 사업만 할 수 있고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일부 허가받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 봤던 게 주택, 신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축은 안 됩니다. 요거 하나라도 다른 건 모르셔도 좋은데 주택의 신축이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증축은 100제곱미터 이하에서 허용하고 부속 건축물은 33제곱미터 이하에서 그 다음에 공동, 공용, 공익, 공공시설을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뭐 받아야 되죠? 허가. 공동, 공용, 공익, 공공 막 이런 말 나와도 허가 받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 종교시설도 200%까지 증축이 가능한데 새로운 대지에 조성하여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그냥 넘기시면 되고 주택의 신축이 안 된다는 거랑 공짜 들어가는 시리즈들 공동, 공용, 공익, 공공 이것도 허가받습니다. 공짜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는 신고하고 하는 행위는 없다.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조금 더 보면은 시가화 조정구역은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시켜두는 거죠. 얼마 동안 유보시켜두죠?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리고 얼마를 유보시킬지 이건 뭘로 결정합니까?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하고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얼마 동안 유보시킬지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 시가와 조정구역은 언제 효력이 상실하죠?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이 다음 날.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이 다음 날. 20년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20년. 오케이. 그래서 뭐 개발제한구역 이런 건 따로 안 봐도 될 것 같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 도지사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정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거고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때는 국장이 그 다음에 시가와 유보기간은 5년에서 2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관리계획으로 정한다는 거. 얼마 동안 유보시킬지도.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로 되는 거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이 다음 날. 끝난 날이 다음 날. 그 다음에 뭐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원 공구역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인데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죠.